그래서 여기 1번부터 보시면은요, 다음 중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요게 뭐예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인데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죠. 2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의 회계 시스템에 근거한 재무제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나 그 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맞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된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는 미래순 현금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제가 자주 얘기했었던 것 중에 수익은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비용은요? 발생주의였었죠. 그래서 우리 발생주의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1번이 아니라 4번. 그 다음에 2번. 항공은 2016년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투자요? 장기 투자. 무슨 투자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의 뜻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단기 투자면은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이거 결론은 붕괴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얼마 주고 샀어요? 100만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00. 그 다음에 현금 100. 근데 이게 2016년도 말에 90만원 됐죠?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요? 10. 근데 이거 낸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낸 거예요. 얘는 자본이에요.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 그것 때문에 낸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말에 공정가치 120 됐죠? 그럼 90이 120 됐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30. 그 다음에 기존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 그 다음에 나머지만 뭐요?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20.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 주고 팔았죠? 110 줬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110. 그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12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처분 이익 10. 3번.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 제가 한 방에 풀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0 줬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어요? 110. 얼마 비싸게 팔았다? 끝. 원래 이론만 있는 시험은 이거 붕괴 안 해요. 그렇게 외워버리지.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하고 끝에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 110에 팔았다. 끝.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밑에 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12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10.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정답은 1번이에요. 예.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과 끝에만 보면 돼요. 100만원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 110만원. 그래서 얼마 이익 났다?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붕괴로 하면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붕괴 맞추시려면은 그 상계 처리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3번.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18년도 기초 매출 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에 얼마죠? 매출 채권이 150.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액 얼마예요? 2만원. 그 다음에 일단 요렇게 하시면 돼요. 기말은 자산의 감소예요. 기초는 무조건 증가. 기말은요? 감소. 그 다음에 회수 불능으로 인한 무슨 처리액이요? 대손 처리액. 그럼 우리 대손 처리하면 자산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거기 외상 매출액. 요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 얘도 자산의 뭐요? 감소. 그렇죠. 왜냐면 현금으로 회수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면 자산 감소가 150에
2만원에 얼마예요? 400. 그러면 552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552만원. 그 다음에 얼마 회수했죠? 348만원.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552만원에서 348만원을 빼면 얼마가 돼요? 204만원이 돼요. 204만원? 잠시만요. 뭔가 이상하다. 계산을 잘못했나? 아닌데? 150 맞죠? 기초 매출 채권 얼마냐? 150 맞고 2만원 맞고 그 다음에 잘못 더했구나. 죄송합니다. 거꾸로 더했어요. 여기가 348만원이고 맞게는 썼는데 제가 금액을 잘못 친 거예요. 여기가 552만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감속들끼리만 더한 거잖아요. 감소가 150에 2만원에 348만원. 그러면 50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500. 그 다음에 못 받은 거, 받아야 될 거 얼마예요? 400.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원. 정답 2번. 그러니까 이걸 맞추시려면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증가 감소냐. 그래서 증가들끼리 더하고 감소들끼리 더해서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00.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건물의 2017년도 말 장부가액은 100만원이었다. 이 건물을 2018년도 7월 1일 100만원에 처분하면서 10만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가 더 줄어들어야 100만원에 팔았을 때 이익이 되죠? 우리 감가의 뜻이 뭐예요? 가격이 뭐했다? 줄었다. 그러면 100만원에 팔았는데 이익이 10만원이란 얘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90이란 얘기죠. 그럼 100만원이 90 되려면 얼마 줄어요? 10만원.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렇게 푸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앞에 잠깐 보세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장부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분계가 이렇게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 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0만원만큼 늘면 장부가액은 얼마만큼 줄어요? 10만원만큼 줄어요. 그러면 90만원에 팔아야 뭐가 되죠? 100만원이 돼. 10만원의 이익이 나죠? 그래서 90이 줄려면 얼마가 줄어야 된다? 10만원이 줄어야 된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 항공의 회계 처리 내역이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 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론은 뭐 하란 얘기예요? 분개하란 얘기예요. 5월 1일 1년분 임대료 12,000원을 현금 받았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2,000원. 대변에 수익 처리했죠? 무슨요? 임대료. 얼마요? 12,000원. 공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거 12월 31일 날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임대료. 올해가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에요. 그럼 내년이 얼마예요? 4개월이죠. 그래서 얼마요? 4,000원. 대변에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얼마 먼저 받았다? 4,000원. 그 다음에 10월 1일 현금으로 줬죠? 보험료 24,000원. 뭘로 줬다? 현금 줬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봤더니 10, 11, 12 3개월은 이번 연도 거예요. 그럼 6,000원은 이번 거. 내년은 얼마요? 18,000원. 내년 거 먼저 줬다. 성급비용. 그 다음에 대변의 보험료 얼마요? 18,000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봐야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 수익은 8,000원이다. 맞아요. 왜냐면 12,000원에서 4,000원 뺐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 임대료는 8,000원이에요. 선수는 4,000원이에요. 네, 4,000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왜 2번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분개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부 통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왜 1번이냐면
이거 무슨 통제 제도예요? 내부죠. 거래처는요? 외부예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기업 운영을 할 때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준수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얘는 그냥 국어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어저께 나왔었던 겁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1월 1일 날 기초상품 얼마였어요? 300개. 300개의 금액은 얼마다? 30만 원이다. 그 다음에 7월 1일 날 400개를 단위당 1,500원에 모아였다.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 다음에 1일날 550개를 137만 5천원에 외상으로 모았다. 매출하였다. 그러면 결론은 총 몇 개 팔아야 돼요? 550개. 근데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300개에 30만원이 먼저 나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팔아야 돼요? 250개. 요거는 하나당 얼마라고요? 1,500원. 그래서 250 곱하기 1,500원 하면 37만 5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그래서 30만원에다 얼마 더해요? 37만 5천원 더하면 67만 5천원.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우리가 팔린 거 더하면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몇 개 팔자? 550개 팔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컨트롤 F로 하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2번. 자본 조정. 이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가서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셔서 여기 자본에서 거기 지금 답 2번이라 그랬죠. 여기 자본잉여금 말고 자본 조정 누르시면 여기 쭉 자본 조정이 나와요. 거기에 자기 주식 처분 뭐라고 써 있죠? 손실이라고 써 있죠? 여기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들 나오면 여기에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본 조정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죠.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가능? 개인만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얼마? 4,800만원 미만. 뭐만 발행? 영수증 발행. 그 다음 뭐요? 3,000만원 미만이면 뭐한다? 납부 면제해준다. 요건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4,800만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면은요, 부동산 매매하는 사람이 팔았는데 얼마도 못 받아요? 4,800만원도 못 벌어.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 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나라 부동산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한 번만 팔아도 얼마 넘어요? 4,800만원 넘습니다. 요즘 5천만원짜리 집 찾기가 힘들어요. 있긴 있어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 막 20년 넘은 거.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뭐야? 수입.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때로 한다. 정답 맞아요. 몇 번이요? 1번. 왜냐면 수입은 수입 신고거든요. 수출은요? 수입은 수입 신고고, 그 다음에 수출은 무슨 일? 선적이. 그럼 2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문제는 선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배에다 아직 안 실었기 때문에 요거는 재화의 수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 세무서장, 아니,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아니에요. 우리 수입 나오면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거래처는 어디요? 무슨 세관. 네. 그래서 세관이기 때문에 뭐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관할 세무서장은 아닙니다. 세관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이고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 신고 수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보세구역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그 미군 부대 안에가 보세구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물건이랑 우리나라 물건이랑 가격이 어때요? 틀려요. 군부대 가격도 틀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요, 일부. 그래도 우리가 PX 가면은 가격이 어때요? 싸죠. 왜 싸요? 세금 안 내서. 그래서 그 보세구역 안에서 사면은 물건이 좀 더 저렴해요. 왜냐면 거기에선 세금을 일반적으로 덜 걷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재화를 인도하는 때는 이거 세 가지예요. 제가 일반 매출이라고 세 가지 써드리죠. 현금, 외상, 할부. 얘는 무슨 기준? 인도 기준. 근데 얘는 인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1번.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국내 매출액 얼마예요? 440. 수출은 안 내죠? 수출 대행 수수료는 내요. 얼마 내요? 60. 네, 왜냐면 수출 대행 수수료는요 우리나라에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니까 뭐 내자? 세금 내자. 수출은 왜 안 내요? 거래를 우리나라 회사하고 해요? 외국 회사하고 해요? 외국 회사. 그러니까 외국 회사니까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도 안 내요. 장려품도 안 내요. 업무와 관련 있는 건 세금 안 내요. 판매 무슨 품이요? 장려품. 아 잠시만요. 아 판매 장려품이구나. 이건 내요. 네, 판매 장려품은 내요. 이게 뭐냐면 그 판매하면은 그 추가로 주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판매 장려품. 그래서 요거는 세금 냅니다. 그래서 얼마요? 50만원. 얘는 세금 안 내요. 견본품. 견본품은 과세 대상 아니에요. 이제 얘는 판매 무슨 품이요? 장려품.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50 나와요. 다 더하면 여기에 몇 프로? 10%. 그래서 얼마 나와요? 55. 정답은 3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견본품하고 판매 장려품하고는 틀려요. 판매 장려품은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견본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에 12번 어디 갔냐 커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이요? 사업소득에다 밑줄 좀 쳐주시고요. 앞에 잠시만 보십시오. 우리 기타 소득이 되려면은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어야 돼요. 근데 사업소득은 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적, 연속적. 다른 말로 무슨 적이요? 계속적. 왜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잠깐 하고 그만둘 거예요? 아니죠. 계속하는 거죠. 기타 소득은 잠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안 된다? 우리 사업소득이라는 건 개인이거든요. 누구라고요? 개인.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앞에 보세요. 법인회사의 사장님은 급여를 받아요. 그리고 무슨 세를 내요?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냅니다. 개인회사의 사장님은 급여가 없어요. 그냥 회사 돈이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그리고 무슨 세를 내요? 소득세를 내요. 그래서 월급 인정 못 받아요. 개인회사는. 왜요? 그냥 돈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쓰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논밭을 작물 생산. 정답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우리 논밭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그래도 요즘에 안 지으려고 난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밭을 이용하게 되는 거는 비과세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농사 많이 지어야 된대요? 조금 지어도 된대요?
많이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농사 관련된 거는 비과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판매는 이때라 그랬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 예, 판매했을 때. 거기 보시면 위탁을 인도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인도한 날이 아니라 뭐 한 날? 판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없어요. 뭐 없다고요? 분리과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혹시 이 사업소득 관련돼서 좀 연관이 있는 게 프리랜서예요. 뭐라고요? 프리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하시면은 사업소득세 3% 떼요. 그래서 200을 받잖아요. 그래 66,000원 세금 띄고 나머지 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200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3.3% 떼요. 왜 그러냐면 사업소득세 3%에 그 다음에 주민세 0.3%. 그러면 3. 몇 프로 뛴다고요? 3%.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프리랜서는 돈 받을 때 그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누구 씨는 3.3% 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직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프리랜서예요. 여러분들 회사 가신 다음에 종종 그런 데 있어요. 누구누구 씨는 3.3%만 뛸 거예요. 그러면 난 거기 직원이 아니라 뭐다? 프리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난 직원으로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월급 받아보면 직원이 아니야. 4대 보험도 안 떼요. 왜요? 직원이 아니니까. 프리랜서는 직원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프리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몇 년 했잖아요. 시간 강사. 시간 강사도 프리랜서의 한 종류거든요. 그 다음에 13번.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농수산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끼리 뭐 한 거요? 묶어 놓은 거죠. 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연금,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 얘네들은 다른 소득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연금계좌 있죠. 이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연금 들래요? 들지 말래요? 들래요. 왜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들라고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인이 기부하래요? 말해요? 하래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아니어 근로소득 아니어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랑 월세액은 누구만 돼요? 근로소득자만 돼요.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 부분도 누구 가능하다? 저기 누구냐? 근로자만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4번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은 적법하게 뭐 되었다? 원천 징수되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직장공제 외에 뭐요? 초과 반환금은 분리과세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한번 나왔는데 직장공제 외 초과 반환금은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 상금 이거 국가보안법이죠. 이게 뭐냐면 결론은 저기 간접신고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뭐 줘요? 상금 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세금 띄면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소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내용이었는데 되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주인공이 뭐라 그랬냐면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나랑 일하자. 왜냐면 포상금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세금 띄면 신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신고했더니 세금 내래.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상금도 뭐는 안 내요? 세금 안 냅니다. 근데 이런 건 안 내는데 그거는 내요. 요즘에 이제 조만간 또 한다는데 경연대회 있죠. K-pop 스타라던가 그거는 세금 띱니다. 걔는 80% 해줘요. 나머지 기타 소득은 70%인데 경연 소득만 80% 떼줘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은 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공제의 뜻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1500에서 600 빼면 900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쳐서 낸다.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그래서 1번 맞고요. 중도퇴직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정산하는 거 아니에요. 중도퇴직자는 뭐 했을 때요? 퇴직했을 때.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 퇴직 시 월급 계산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왜냐면 중도퇴직자 이미 그만뒀죠. 만약에 3월 달에 그만뒀어. 내년 2월에 계산해. 전화해갖고 돈 달라 그럴 거예요? 세금 계산해봤더니 돈 받아야 된대. 그럼 전화해갖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죠. 돌려줘야 돼. 작년 2월 달에 그만둔 사람 거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왜요? 전화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에 3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공적연금 소득은 요게 국민연금 얘기하거든요. 연말정산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하면은 따로 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로 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이런 근로자는 무슨 과세니까? 분리과세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4시 10분에 그 뒤에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실기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이죠. 뭐 팔았어요? 네, 토지 팔았습니다. 항상 자료 설명 먼저 보세요. 자료일은 2018년 2월 5일 본사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토지를 신축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처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다. 그 다음에 자료인은 토지 매매 대금에서 매도인이 전액 뭐 하기로 했죠? 부담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된 내역이다. 그래서 2월 5일 날 얼마 주고 샀어요? 6억 5천 주고 샀죠. 6억 5천. 근데 이거를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예, 6억 4천 25만 원. 근데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요. 이 토지가 거기 보면 6억 5천에 팔긴 판 거예요. 근데 수수료로 얼마 줬죠? 6억 4천. 일단 요걸 먼저 할게요. 일단 쉬운 거 먼저.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다? 640, 250, 빵빵빵. 무슨 은행? 우리은행. 그 다음에 수수료 줬죠? 네. 주는 수수료 뭐요? 네, 수수료 비용.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 아니에요. 얼마 줬어요? 975만원.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가 얼마짜리냐요? 아니요, 6억 5천 아니에요. 6억 5천에 판 거예요. 판 거예요? 네. 그 거기 보면 6억 5천에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서 찾아야 돼요. 합자. 5억 2천으로 네. 어디 5억 2천 있어요? 2월 5일 날 하니까 네, 2월 5일 날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6월 며칠이요? 30일 가서 누구 찾아요? 토지. 그럼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5억 2천. 아니면 몇 월 며칠 날 샀다? 2월 5일. 그래서 일반 존표 몇 월 며칠이요? 2월 5일이 아니라 여기 없으면 메인 매출 존표. 갔더니 여기 토지 있죠? 얼마 주고 샀다? 5억 2천.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 안 하면 네, 대변에다 토지 6억 5천 씁니다. 네, 토지 얼마요? 5억 2천. 근데 이거 얼마에 팔았다? 6억 5천에 판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1억 3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애매하거나 그러시면 꼭 확인 작업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가서 일반이 점표 6월 30 가서 차변의 보통 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640 250 빵빵빵.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아까 얼마였어요? 9750 빵빵빵. 대변의 토 지었죠. 그래서 토지 얼마요? 5억 2천. 대변의 유형자산 무슨 이익? 처분이익 얼마요? 1억 3천. 그래서 지문안에 날짜 나오면 날짜 가서 찾아보시는데요. 일반 전표에 없으면 어디 가면 있다? 매일 매출 전표에 가면 있어요. 항상.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보시면 일단 자료일은 생산부 정의수 사원의 4월 급여 명세서이다. 가불금은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계산되어 있다. 자료인은 4월분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다. 거래자료를 뭐하시오? 입력하시오. 그러면 우리 월급 준 거죠, 결론은. 근데 이분 무슨 부예요? 생산부죠. 생산부 월급 뭐라 그랬죠? 임금. 뭐라고요? 임금. 그래서 4월 며칠이요? 30일. 임금 얼마예요? 220. 5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건 예수금이죠. 근데 여긴 다 예수금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20만원은 가불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임종 단기 채권. 얼마 가불했다? 2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이 얼마냐면 17만 8,7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지문에. 가불금은 주임종 무슨 채권? 단기 채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줬다? 통장으로 줬다.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182만 1,250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넣어요? 4월 30 가서 차변에 예? 주인종 그 주점 하시죠. 네, 주점. 네, 주점 치면 돼요. 이거 할 때 주임이라고 치면 안 되고 주점. 이게 참 주점 안 나오니까. 네, 주점 치면 나와요. 저도 이거 처음에 못 찾았었어요. 왜 안 나와? 근데 봤더니 프로그램에 점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 찍으니까 나와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우리은행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1821-250. 그래서 여기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빠졌어요. 빼먹을 뻔했네요. 이거 누가 갖고 갔죠? 정의수. 네, 주임종에도 써야 돼요. 왜냐면 채권이잖아요. 우리 채권하고 채무에다 뭐 잡자? 거래처 잡자. 그래서 여기에다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시험장 갔는데 모르는 게 나왔어. 우리 거래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쳐봐요. 정의수 쳤더니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럼 넣으면 되고, 정의수 쳤더니 안 떠. 그러면 안 넣으면 돼요. 이거는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닌데 헷갈려요. 시험장 갔을 때. 그래갖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제일 쉬운 건 그냥 일단 한번 입력해봐요. 그래서 있으면 넣고 없으면 뭐 하고요? 넣지 말고. 그렇게 해도 지장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리스웨게 4월 10일. 근데 요 시험은 약간 날짜가 좀 잘못 보면 헷갈리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아주 캐필달과 운용 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용 포장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4월분 리스료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는 빌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빌리는 거예요. 그럼 빌렸었으니까 뭘로 처리해요? 비용. 예, 비용인데 뭐요?
월세 뭐예요? 임차료. 그래서 얘도 임차료예요. 아, 이름이 예, 빌려 쓰면 다 임차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빌려 쓰는 게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와요? 월세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월세든 뭐든 빌려 쓰면 무슨요? 임차료. 그래서 리스료라는 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빌려 썼다? 240. 뭘로 빌렸다? 현금. 정리하시고. 아, 이거 빼먹었구나. 매입에 뭐요? 면세. 아주의 여. 왜 면세예요? 네, 거기 보시면 계산서. 네. 그다음에 분명은 리스료. 그래서 회사 가시면 사장님들 차가 리스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1000cc 넘으면 불공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사장님 차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면 매입에 불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리스를 이용하면 뭐가 돼요? 면세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빌려서 리스해서 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세금 내봤자 못 돌려받는 거 안 내는 게 더 어떻죠? 좋죠. 그래서 실제 회사 가시면 리스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아는 형도 최근에 그전에는 차를 샀었는데 차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짜증나서 리스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본거래 4번. 자료 1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주 발행 내역이다. 자료 2는 주식대금에서 주식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된 내역이다. 이거 맞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총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 하나는 유가증권 주식하고 뭐야?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 처분할 때 무슨 처리하지 말자? 비용 처리하지 말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하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몇 월 며칠이냐면 5월 30일 대변에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몇 주요? 3,500주.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요? 5,000원. 그러면 1,750 나와요. 그 다음에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건 아이고 계산기. 원래는 3,500주에 얼마에 발행했죠? 12,000원. 그래서 420을 받아야 되는데 발행 비용 얼마 있었어요? 95만원. 아이고 95만원인데 잠시만요. 3,500주에 12,000원. 그 다음에 빼기 95만원 하니까 우리가 받은 거 얼마예요? 4,105만원. 그래서 4,105만원은 거기 써있죠. 보통예금 4,105만원.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래서 결론은 1,750짜리 4,100 얼마에 팔았다? 5만원에 발행했다. 그럼 우리 비싸게 발행하면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요? 2,355만원. 끝. 이거 비슷한 거 잘 나오죠?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입력하세요? 5월 30일. 5월 30일 가셔서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4,105만원.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1,750에 대변에 주식발행 초과금 얼마요? 2,355. 왜 요게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5월 2일 제품 공급했죠. 매출액 과세. 우리 회사가 연재죠. 동양 부. 대변에 제품 매출 2,500 부가세 예수금 얼마요? 250. 그 다음에 돈은 부가가치세는 현금 받았죠? 얼마요? 2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 2,500. 무슨 은행?
국민은행. 이러고 거기 써 있죠? 항상 지문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아니죠? 무슨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이요? 5월 2일. 그래서 매출의 과세의 품명은 복수거래 누르고 예초기 20개에 65,000원. 그 다음에 자동 분무기 10개에 120.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거래처는 어디요? 동양, 테크롤, 전자는 9. 분계는 혼합 잡고 차변에 현금 250.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2,500인데 여기에 무슨 은행? 국민은행. 이거 꼭 설정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대로 끝이 아니죠? 발행하러 가야죠. 발행 가서 날짜가 5월 2일 치고 찍고 전자 갔다가 확인 눌렀다가 발행 눌렀다가 확인 눌렀다가 아카데미 갔다가 로그인 갔다가 기다렸다가 매출조회 눌렀다가 발행 누르고 여기 꼭 보시고요. 무슨 성공이요? 전송 성공. 그 다음에 꼭 확인 작업하러 가세요. 메인 매출 전표 5월 2일 날 갔을 때 무슨 발행? 전자 발행. 요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 몇 월 며칠이요? 5월 5일. 5월 5일 정주실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본건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뭐 했죠? 사후 개설했죠? 그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뭐라고 쓰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며칠이라고요? 25일 이내. 우리 신고 및 납부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죠? 25일. 그래서 신고하는 날까지만 갖고 오면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법에서 우리가 내국신용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만 갖고 와라? 신고하는 날까지만 갖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엔 20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5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거래처에서 25일 날 와갖고 내국 신용장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원래 발행했었던 거 과세 있었죠. 걔를 마이너스 치고 영세로 그 날짜로 다시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게 요금계예요. 요번에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이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봐두시고.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몇 월 며칠이요? 5월 5일. 우리 5월 5일 같은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빨간 날인데 어린이날. 그 다음에 요 위에 무슨 세금 계산서요? 수정세금 계산서 누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무슨 개설? 사후 개설.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은 2018년 몇 월 며칠이요? 6월 20. 썼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신고년월이라고 되어 있죠? 네, 신고년월은 2018년 몇 월이요? 7월이요? 신고년월 6월. 6월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여기 써드렸잖아요. 과세기간 종료 후 며칠 이내? 25일. 25일 이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국신용장을 7월 달에 갖고 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7월 25일까지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7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원래 있었던 4월에서 6월에 신고해야 돼요. 4월에서 6월 안에 들어가야 몇 기 확정이 되죠? 1기 확정이 되죠. 그래서 요 신고년월은 뭐냐면 언제로 넣어줄 거냐? 1기 확정으로 갈 거냐? 여기에다 7월이라고 치시면 2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 몇 월이라고 쳐주세요? 6월. 몇 월로 돼 있어요? 6월로 바꿨는데 예. 신고년월이 잘못됐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5월 며칠이요? 5일. 2일까지 조율하는 6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확인.
그 전에 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다 이거를 그 수정을 한 거를 또 수정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요거는 나중에 연습하실 때 다시 깔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신고년월일은 6월로 넣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게 5월 5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로 넣어도 지장은 없어요. 4, 5, 6 중에 원래 하나로 넣으시면 돼요. 예, 근데 왜 이거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내국 신용장을 7월 달에 갖고 왔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건 7월로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고년월일을 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 기간 안에 걸로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뭐 하래요? 예, 전송하래요. 뭐 전송하는 거야. 뭐 별거 없죠. 그래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셔서 여기에다가 아까 몇 월 며칠이었죠? 5월 5일 넣고 그 다음에 거래처 체크하고 전자발행 갔다가 확인 누르고 발행 눌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카데미 갔다가 로그인 누르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앞에 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요거 두 개 있죠?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발행 한번 누르고 확인 누르고 발행 한번 누르고 확인 누르고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발행이 뭐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4, 5, 6만 쳐도 맞게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기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잘못 발행하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수정세금계산서 이거 잘못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얘에 대해서 수정을 또 걸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장이 3장 될 수 있고요. 3장이 5장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또 걸고 그 다음에 또 발행해야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전송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못 고쳐요. 왜 못 고쳐요? 국세청에 이미 넘어갔어. 그럼 고치면 우리만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장이 3장 되고 3장이 몇 장 될 수도 있다? 5장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3장 됐잖아요. 왜요? 원래 0세인데 뭘로 발행했어요? 과세로. 그러면 마이너스 과세 찍고 0세 또 발행하고 근데 0세도 틀렸어. 그럼 마이너스 0세 찍고 또 발행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우리 깔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깔고 또 해보시고 반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기왕 확인하실 거면 요거까지 꼭 확인하시고 몇 월 며칠이요? 5월 5일 가서 요거 전자발행 있나 없나 그거 꼭 확인해 주세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수정은 반복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료 설명일 자료일은 초원농약사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결제 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료인은 개인사업자 안성은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료 3은 개인사업자 이강우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결론은 뭐 하자? 붕괴하자. 7월 며칠이요? 9일. 매출의 영세. 아니요, 카용 아니에요. 예, 제가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나오면 누가 이긴다? 예, 영세 세금계산서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초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차변에 대변에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얼마예요? 60. 차변에 외상 매출금 60. 무슨 카드? 삼성카드. 여기만 삼성이지 여기는 매출 영세예요. 그럼 얘를 뭐를 해요? 입력해야죠. 7월 며칠이에요? 9일에. 그 다음에 매출의 영세의 품명은 살수기.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초원 농약사.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작고.
차변의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뭐요? 외상 매출금 60. 그 다음에 어디요? 예, 삼성카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같이 나오면 카로 가면 안 돼요. 영세나 과세로 갔다가 대금에다가만 뭘 넣어주는 거예요? 카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개인 사업자한테 판 거죠. 몇 월 며칠이래요? 7월 18일. 그 다음에 매출의 예각화과예요. 안성은. 제품 매출 30. 부가세. 예수금 3만원. 네, 차변의 외상 매출금 33만원. 무슨 카드? 삼성카드. 그리고 항상 카드 넣는 거. 저도 이거 은근 깜빡 잘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 시간 남으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뭐요? 카드 잘 넣었나? 네, 은행 잘 넣었나? 은근 잘 까먹어요. 그 다음에 뭐 팔았냐면 분무기 30에 얼마요? 3만원. 누구한테 팔았어요? 안성은. 전자는 상관없고 분계는 카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몇 월 며칠이냐면 7월 20일. 매출의 현과. 그 다음에 이강우. 대변의 제품 매출 14만 3천원. 부가세 예수금 14,3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받았다? 현금 받았다. 15만 7,300원. 카가가 아니라 현과. 그 다음에 지지대. 공급가액은 15만 7,300원 치면 14만 3천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강우. 그 다음에 분계는 뭐야? 현금. 끝.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무슨 직계표? 발행직계표. 그래서 발행직계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꼭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불러오기. 그러면 잠시만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왜 안 뜨지? 8분 떠야 되잖아요. 네. 아, 영세였었죠? 네, 네, 그래서 안 떠요. 네,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과세, 면세. 여기에 뜨려면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영세. 근데 영세는 여기 뜬다 안 뜬다? 안 떠요.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무슨 신고서요? 예정신고서 보러 갈게요. 이제 전 뜨는데. 떠요? 네. 왜 뜨지? 잠시만요. 왜 뜨지? 내 거는 왜 안 뜨지? 잠시만요. 이것도 안 되는데. 7월 9일 거. 9일 영세. 아, 맞다. 여기 혼합으로 넣으면 안 떠요. 아, 그래요? 예, 깜빡했다. 카드일 땐 무조건 뭐요? 카드. 그 카드 예, 카드로 넣어야 떠요. 맞아요. 예. 왜 안 뜨나 했네. 잘못 넣었어요, 제가. 카드일 땐 무조건 뭘로 넣으라고요? 카드.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안 뜨시는 분들은 7월 9일 다시 들어와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뭘로 되어 있어요? 혼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뭘로 바꿔주세요? 카드. 잠시만요. 왜 이상하게 상대. 불러오기. 맞아요. 그걸로 잡아야 떠요. 그 다음에 저기 근로소득관리 보시면 주민등록번호표죠. 예, 최지우 씨죠. 예, 최지우의 주민등록표이다. 최지우의 총급여는 얼마예요? 2,800. 이거 왜 나와요? 부녀자 공제. 여자분이 나오면 부녀자 공제 때문에 금액이 나와요. 얼마 이하라고요? 3천만 원.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배우자 이서진의 근로소득 금액은 400이죠. 사업소득 금액 결손금 얼마 있어요? 600 있어요. 그러면 600에서 얼마 빼요? 70%? 아니죠. 결손금의 뜻은 손해본 거예요. 네. 결손금의 뜻이 뭐라고요? 손해본 거. 600 손해본 거에서 400 이익 난 거 빼면 손해 200 나오죠? 그럼 결론은 빵이에요. 아, 물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600이 없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근로소득 금액은 150이에요. 얼마라고요? 150. 근데 이분은 기존에 손해본 거 있죠? 네. 네, 손해본 거는 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에서 400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200. 그러면 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되는 겁니다. 모 김영숙 씨는 무슨 소득이요?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배운 적은 없어요.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1200만 원까지 가능해요. 1200만. 요거는 외운 거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사적연금소득은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근로소득 금액은 90만 원이죠. 90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우리 외울 때 100만 원, 150만 원, 300이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보다 작으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문제 풀 때마다 한두 개씩 나와요. 특이한 게. 그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이한 게 나오던 게 나올 때가 있고요. 아예 상관없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세대주 빼셔야 돼요. 빼고 그 다음에 부녀자인데 여기는 돼요. 왜 되냐면은 그 부녀자 공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하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분은 위에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뭐 한 경우? 있는 경우. 그래서 요분은 여기에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부녀자. 그 다음에 장애 아니죠? 나머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서진 씨 배우자. 이서진. 아이고 왜 이래. 배우자. 요분 되죠? 왜 된다고요? 네,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512-1111-117 연상연하네요. 그 다음에 모 김영숙님. 김영숙님은 아까 보면 사적연금 소득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1200. 그 다음에 2018년도에서 몇 배요? 1948 빼면 딱 70세 나와요. 그래서 경로 몇 세요? 70세.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 갔냐? 김영숙님. 480406-229.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이수연 씨. 이수연은 자녀죠. 네, 그래서 몇 세 이하예요? 20세 이하. 그다음에 딴 거 없죠? 네, 이수연. 0702033023-180.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게 돼? 예, 이분은 부예요. 아, 안 되는 거 아니요, 돼요. 장애인. 장애인. 형제자매 되잖아요. 근데 장애인. 장애인은 나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 얘기 했었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자매는 돼요.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돼요. 근데 누구는 안 된다고요? 조카는 안 돼요. 조카는 형제자매의 자녀죠. 자녀는 누구만 돼요? 내 자녀만. 그 다음에 부모님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돼요. 왜냐면 족보로 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는 거 되고 옆으로 뻗치는 거 돼요. 옆에가 뭐예요? 형제자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족보 얘기할 때 부모님은 위로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옆으로 가요. 자녀는요 밑으로 가요. 그렇게 해갖고 뭐 1촌이니 2촌이니 4촌이니 계산하잖아요. 네. 근데 요분은 여기에서 장애인으로 잡으셔야 돼요. 장애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지아님.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입력할 때 자료 설명에 이 사람 이름 있나 없나 잘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지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이고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다. 원래는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장애인이라 되는 거고요. 장애인은 소득 봐야 되는데 소득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그리고 그나마 합격자가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 틀렸다 그래서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부분 점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일단 다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급여 자료. 급여 지급일은 2월 언제래요? 5일이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뭐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급여 자료에서 수당 및 공제 넣으래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상여 밑에 뭐 있어요? 안전수당. 근데 우리 안전수당 이런 거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과세예요. 문제 많이 풀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처음 보는 거야. 그래 웬만하면 과세인데 헷갈릴 땐 여기 가서 뭐라 그랬어요? 비과세 가서 안전수당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면은 그 외국에서 일하면 100만원 300만원 있다 그랬죠? 그거 은근 잘 나옵니다. 100은 그냥 외국에서 일할 때, 300은요 배 타거나 건설 노동자. 그 다음에 식대. 거기 식대 보시면 중식 주죠. 그러면 과세. 안 줘야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뭘로 잡으라고요? 비과세.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잡고 여기 연장근로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공제. 그래서 공제 요 밑에다가, 왜냐면 그 앞에 써 있잖아요. 무슨 등록? 공제 등록.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제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금? 기부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3번에 기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급여에다 잡으시면 돼요. 뭘로 잡으라고요? 급여.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몇 프로 잡으래요? 네, 0.2%. 뭐예요? 기본급에. 그 다음에 다 잡았으니까 이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이래요? 7월. 네, 앞에 보면은 7월. 그 다음에 9분은 1번. 그 다음에 2018년 7월 며칠이요? 5일이 2월 5일이니까 7월 며칠이요? 5일. 잠시만요. 7월 급여죠. 네. 이거 8월 5일로 넣으셔야 돼요. 8월 네. 8월 5일.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잘못 넣을 뻔했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자료 설명 1번 보세요. 요거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처음 푸는 거예요. 자료 설명 1번에 보시면 급여 지급일은 2월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월의 뜻이 뭐냐면 다음 달로. 2월. 2월이라는 건 이번 달이 아니에요. 2월은 언제라고요? 다음 달 5일. 그래서 8월 5일로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앞장에 보시면 저기 손승리 씨 기본급 얼마요? 130. 안전수당 5, 식대 10, 연장근로 15. 그 다음에 기부금은 기본급의 몇 프로요? 0.2%. 그래서 130만원에 0.2. 그래서 2,600원. 여기는 기부를 강제로 하네요. 그 다음에 노유진 씨 450에 식대 10에 그 다음에 기본급의 몇 프로요? 0.2%. 그래서 450만원에 0.2. 그러면 얼마 나와요? 9,000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 넣는 게 아니라 요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8월 5일인지. 2월의 뜻이 뭐라고요? 다음 달 5일이다. 그 뜻이에요. 이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요거 3번도 어려워요.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요거는 3번도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로 와주세요. 끄시고, 여기 원천징수 뭐야? 이행상황 신고서.
왜 3번도 어렵냐면은요. 우리 지금까지 3번 넣을 때 7월이라고만 쳤었죠. 네. 여기는 앞에 두 개는 7월이고요. 돈은 몇 월 달에 준다고요? 2월 5일이니까 8월 달에 줘요. 그래서 지급 기간은 몇 월이요? 8월. 이렇게 앞뒤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속 기간의 뜻은 몇 월 달 월급이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몇 월분 월급이다? 7월분 월급이다. 근데 우리 회사는 몇 월 달에 준다? 8월 달에 준다. 그래서 7에서 몇 월이요? 8월.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처음 푸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했었던 건 7이면 7만 열심히 쳤죠. 맞죠? 근데 얘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아까 2월 5일의 뜻이 뭐라고요?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다. 그거 좀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런 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한 번 보는 게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지금까지 보면.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왜 7월에서 8월인지 꼭 잘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연말정산.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날짜가 앞뒤가 같다 틀리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무슨 정산이요? 연말정산. 사원의 부양가족 상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또 아마 저거 만져야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에는 소득이 없고 박성민 사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박성민 의료비 지출 내역은 직원체육대회에서 어깨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내역이다. 단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 보험에서 보험금을 모하였다. 수령하였다. 4. 자료인은 박성민의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오세요. 여기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근무지 자료는 무슨 명세요? 소득명세. 네, 여기 좀 눌러주세요. 소득명세. 일단 이거 안 넣었구나. F2 누구요? 네, 박성민 씨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무슨 명세요? 소득명세. 여기 위에 보시면 종전근무지 보이십니까?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601페이지 보시면 이거 왜 넣느냐면은요, 앞에 보세요.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이런 분 있으시죠? 1월부터 5월까지 A회사 다니다가 6월부터 12월까지 B회사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근무지예요? 전근무지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사람한테 요청만 하면 돼요. 전 회사 가셔서 아니면 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라고만 얘기하고 안 받아갖고 오면 안 넣으면 돼요. 그러면 5월 달에 국세청에서 이 사람한테 뜯어낼 게 많으면 그 사람 집에 우편물이 날라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뜯어낼 게 별로 없잖아요. 안 날라와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1년에 그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해봤자 내봤자 조금 내면 되는 거고 걷어봤자 낼 것도 걷어갈 것도 거의 뭐예요? 없어. 그러면 아예 국가가 기준 금액을 정해요. 요 금액 안 되면 그냥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봤자 몇천 원, 걷어봤자 몇천 원. 그러면 안 내는 게 더 어떻죠? 편하죠. 골치 썩이느니.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내만 하면 돼요. 연말정산 하셔야 되니까 정근무지 가서 정근무지에다 원천징수 영수증 끊어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요. 싸우고 왔으면은 못 끊어달라 그래요.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전화하기 어때요?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무처명 어디 갔냐? 주 서광 건설. 사업자 등록번호 108812120.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요? 3,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고요. 건강보험은 밑에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건강보험 보시면 건강보험이 25만 5천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순서 안 맞아요. 장기요양은 12,000 8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50. 그 다음에 고용보험 얼마요? 5만원. 정리하세요. 안 맞는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정근무지 넣는 거 종종 출제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소득세 얼마요? 소득세. 소득세는요, 얼마 쳐야 되냐면 136만원 아니면 얼마예요? 105만원이죠. 여기에다가는 136만원 치세요. 얼마요? 136만원. 그 다음에 얼마요? 13만 6천원. 그래서 136만원에 13만 6천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정세액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잠깐 해석 좀 해드릴게요. 일단 근무기간까지 넣으세요. 2018년 1월 1일에서 그 다음에 2018년 몇 월 며칠이요? 6월 30일까지. 여기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그 601페이지를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거기 해석을 좀 해드리면 결정세액의 136만원에 13만 6천원 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그만두고 나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136만원에 13만 6천원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05만원의 현금무지라고 써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얼마를 냈었단 얘기예요? 105만원을 냈었단 얘기예요. 근데 105만원 냈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더라? 계산해 봤더니 136만원을 내야 되더라.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30일이에요? 마이너스 30일이에요? 플러스 30일이면 이 사람 그만둘 때 31만원을 월급에서 빼고 줘야 돼요. 왜냐면 플러스 31만원의 뜻은 내란 얘기예요. 얼마 더 내라? 31만원 더 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봤더니 마이너스 31만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 돌려줘야 돼요? 31만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600페이지로 오십시오. 거기 보시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무슨 무슨 공제요? 소득공제 누르시고 여기로 오세요. 보험료 기말임시 있죠? 기말임 총급여 얼마예요? 앞에 보세요. 총급여 얼마요? 4천만원. 그래서 넣으면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제가 보험료는 나이도 보자, 모두 보자, 소득도 보자. 그 다음에 무슨 성은 안 된다? 저축성은 안 된다 라고 해쳤어요. 네. 여기는 이분은 왜 넣으면 안 되냐면 소득이 오버됐어요. 맞죠? 네. 그러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보험료 쪽으로 오세요. 보험료 쪽 오시면 박주은 씨 있죠? 네, 박주은 씨는 장애인이시고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이분 거 장애인 보험이죠? 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네, 장애인 쪽에다 넣는 거예요. 장애인 쪽에 얼마요? 95. 보장성이 넣으면 안 돼요. 네. 장애인은 어느 쪽에다가요? 장애인 쪽에다 꼭 넣어주시고 장애인 아니면 보장성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의료비에 별표 2개 치세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의료비예요. 무슨 비라고요?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몇 건으로 한다? 한 건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로 와주세요. 네, 요 분은 의료비죠. 네, 의료비 누르고 그 다음에 의료비 봐보십시오. 일단 박성민 씨 거 있죠. 박성민 씨 거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앞장으로 다시 오세요. 자료 설명 3번 보세요. 박성민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직원체육대회에서 어깨부상 당했죠. 네, 그거까진 괜찮아. 근데 치료받은 내역이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했죠. 그러면 이거 빼주면 2번 빼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받았다 그러면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2번 인정해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의료비는 박서윤 씨 것만 넣어주셔야 돼요. 603페이지 보면 박서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 건 넣어주셔도 돼요. 왜요?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F2 박서윤. 그 다음에 상호 사업자 번호 필요 없고요. 몇 건이요? 그 국세청에 몇 건이요? 한 건. 얼마요? 42만원. 끝.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꼭 하나 내지 2개씩 안 했던 거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많이 풀어봐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하나 남았죠? 무슨 비요? 교육비. 교육비는 소득공제에서 넣으래요. 거기 보시면 박서윤이죠? 네. 모는 50이라고요? 교복. 그래서 박서윤이 고등학생이죠. 초중고. 그 다음에 위에 칸이 국세청이라 그랬죠? 151만원이에요? 146만원이에요? 146만원이에요. 여기. 그래서 초중고 교육비에다가는 96 넣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얼마요? 50. 끝.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는 30이라고 여기 써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의료비 따로 받은 거 있으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급여명세서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걸이라고 나오면 7월에서 8월 그거 주의하시고 아까 이걸 있었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관리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거기 자료설명 2번 599페이지에요. 이서진 씨가 400만원 벌었죠? 근데 결손금 얼마 있다? 600. 결손금은 뭐 하자? 빼자. 근데 앞에 보세요. 결손금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결손금은 2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그래서 결손금 나오면 요거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라 그랬죠?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 뺐죠? 요게 가능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이래. 그러면 그냥 400으로 보는 거예요. 빼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서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빼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너네 부동산이라는 게 솔직히 국가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임대사업자는 돈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덕분에 그 물가가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돈만 있으면 돼요. 노동력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부동산 임대소득 많은 사람은. 왜요? 가만히만 있어도 돈 벌어. 나는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야 돼.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소득에선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외울 때 종합소득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거 왜 그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타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순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앞에 보세요. 사업 다음에 뭐예요? 근로. 근로 다음에 연금. 연금 다음에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 뭐예요? 배당. 순서대로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울 때 강조한 게 있었죠. 뭐로 외우시라고요? 순서대로. 왜 그러냐면 요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사업소득 결손금의 처리 순서 쓰시오. 아니면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소득에서는 사업소득은 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빼면 안 된다. 그리고 순서 물어보면은 사업 다음에 근로, 근로 다음에 연금, 연금 다음에 기타, 다시 앞으로 와서 뭐요? 이자, 배당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